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세 노인 박기병 씨를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70세 노인의 놀라운 댓글이라고 동영상을 소개를 해드렸고 약 30만 명에 가까운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박기병 씨가 당시의 동영상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어떠한 좌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왜 국민의 신망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글을 근거 없이 헐뜯는 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해괴하고 치졸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우파 대선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가 제가 들깨떼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물어뜯기, 끌어내리기, 비방, 저는 후보 간의 합리적인 경쟁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거와 팩트와 합리적인 시각, 그리고 우파의 가치, 이런 기준에서 서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중대한 4가지 실수를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추호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왜 근거 없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모함하기 위해서 드는 각종 선동과 이런 논리를 차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가,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윤석열 총장이 했고, 가장 강렬한 표현으로 이런 정신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힘 정당은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밤 윤석열, 홍준표의 1대1 맞수 토론이 벌어집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여전히 그런 문정권의 모함 논리를 차용을 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들깨떼 하이에나 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제가 박기병 노인의 2번째 댓글, 저는 박기병 씨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학력, 경력, 지연, 학연,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사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책을 좋아한다는 것, 역사책, 문학책, 이런 것에 관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 그 점만을 제가 알 뿐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단대로 왜 윤석열은 정신머리라는 표현을까지를 쓰면서 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작태에 흥분하고 있는가? 왜 그는 흥분하고 있는가? 그의 흥분과 질타가 왜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의 공격이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왜 비방인가를 이 댓글을 3페이지로 나눠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좌파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에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보수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인 그 이상의 투사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도둑질하는 도적대들을 상대로 갓난아기 옹알이하듯 옹알거리기나 하는 국진당 정치꾼들 나부랑이는 보수 국민의 스트레스를 키워 수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국민은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싸워주는 투사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른 경쟁 후보들이 이런 투사가 될 것인가? 저는 단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국민과 국가로부터 세금을 약탈해가는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가 김어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하게 편향되게 방송을 하면서 하루에 200만 원씩을 가지고 가는 세금 도둑질. 자, 그런 사람을 방송에서 끌어내리고 교통방송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문책해서 세상의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자들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의 방송에 나가서 김어준의 방송 출연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김어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데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의 논리로 윤석열을 물어뜯었던 홍준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좌파와 싸우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박기병 씨의 논리를 빌자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2번, 누구와 맞서는 투사이겠습니까? 전방과 후방의 적들입니다. 후방의 아군인 척하는 사이비 보수 매조키스트 정치꾼들과, 이 매조키스트는 세디스트의 반대말이죠. 피학대, 자학성, 이런 정치꾼들과 전방의 역사상 가장 간특하게 진화한 저좌파 사회주의들과 죽을 각오로 싸우는 투사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외치는 전사를 자유보수 국민들은 희구하고 있습니다. 박기병 씨가 판단할 때 몇 가지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줄기로 판단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과 싸운 것을 보면 그가 이런 전사이자 투사라고 박기병 씨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윤석열은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화살이 폭발의 임계점을 뛰어넘은 모양입니다.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포효할수록 국민의 지지는 상향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자유보수 유권자는 윤석열의 사자후에서 실로 반세기 만의 카타르시스를 체험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에 메스를 들고 이 나라의 암세포 병든 급소들을 낱낱이 큰 목소리로 지적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 문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화산이 폭발의 임계점을 뛰어넘은 모양입니다. 윤석열은 참다 드디어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자신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거나, 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좋다. 검증도 합리적이라면 얼마든지 받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세력이 윤석열을 모함하기 위해서 차용하는 논리,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이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조국 수사는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었다. 이런 것들. 정치검찰이었다. 이런 것들. 이런 논리를 이용을 해서 윤석열을 헐뜯는 홍준표와 유승민. 그래서 어떻게 아군이 적군의 잘못된 모함의 논리를 차용을 해서 나를 공격하는가. 그래서 폭발의 임계점이 도달됐던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었던 것입니다. 박기병 씨는 날카롭게 1번, 2번, 3번에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기병 씨의 질타의 댓글, 절규의 댓글 두 번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